안녕하십니까. 소켓 통신 발표를 맡게 된 모던 엔자일 4기 김윤수라고 합니다.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두 번째로 TCP 소켓, 세 번째로 UDP 소켓, 그리고 정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두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송수신을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연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랜선을 꽂아야지 인터넷이랑 연결되겠죠? 그럼 이제 물리적인 연결을 했으면은 데이터 송수신이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철 씨?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리적인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구현하려면 또 골머리가 아프겠죠? 하지만 OS에서 소켓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켓이란 데이터 송수신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장치인데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는 데이터 송수신의 로직을 잘 몰라도 소켓만 사용한다면은 데이터 송수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소켓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소켓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CP 소켓과 UDP 소켓. 근데 여기서 보면은 TCP와 UDP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의 첫 테크톡인 TCP와 UDP에서 알 수 있듯이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자, TCP 소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CP 소켓은 흔히 이제 전화기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전화기 하면은 전화를 하는 것과 받는 것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근데 소켓은 하는 것, 받는 것 두 가지를 따로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를 받는 소켓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전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화기 구매를 하기 위해서 소켓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소켓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화선을 꽂아놔야 돼요.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이제 내가 누군지 내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상대방이 연락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바인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본인의 주소 정보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인드를 통해서 할당되는 것은 이제 본인의 IP와 포트 번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전화 케이블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네트워크 연결한다와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리슨 함수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은 이제 저희는 전화로 치면은 전화 케이블 연결해서 음성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뭐 똑같이 소켓도 받아야 되니 어셉트 함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받는 용도의 소켓의 흐름이고요. 자, 이렇게 연결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는 그럼 이제 연결 요청을 받는 역할 쪽이 이제 서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서버 프로그램의 예시인데요. 난해하죠? 자, 그래도 저희는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에 대해서 그냥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전화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했죠? 전화를 사야 돼요. 맞습니다. 전화를 구매하는 소켓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소켓으로 호출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TCP 소켓과 UDP 소켓이라고 했는데 이 소켓 함수 호출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전화기를 샀어요. 그 다음에 바인드 함수를 통해서 본인의 전화번호, 즉 이제 IP와 포트 번호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 리슨 함수를 호출해 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연결이 되었을 때 연결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셋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이게 이제 서버 프로그램의 흐름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소켓을 받는 용도의 소켓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연결 요청을 수락하는 쪽이 뭐라고 했죠? 서버입니다. 그럼 이제 연결 요청을 하는 쪽은 뭐라고 할까요? 클라이언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켓을 이름을 서버 소켓과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소켓은 되게 간단해요. 처음에 전화기를 산다. 그러면 무엇을 호출해야 되죠? 통신사. 소켓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저희는 전화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커넥트 함수 호출. 이렇게 하면은 저희 클라이언트 소켓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연결 요청을 하는 기능만 있고 다른 기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클라이언트 소켓,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소켓을 통해서 소켓을 생성해 주고요. 이후에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주소 정보를 할당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인드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바로 소켓 다음에 커넥트로 가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IP는 어디에서 할당이 되느냐? 할당이 될까요? 어디서 할당이 될까요? 자, 커넥트 함수는 이제 연결 요청을 하는 건데 소켓이 생성이 되고 커넥트 함수가 요청될 동안 IP나 어드레스 할당이 안 돼 있으면은 OS에서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커넥트가 호출될 때 IP가 할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TCP 소켓과 UDP 소켓을 저희는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이냐? 혹시 여기서 구분을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제 TCP, UDP 토크톡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CP는 이제 스트림 형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스트림 형식, 여기 보시면은 소켓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스트림 형식으로 형태로 처리하기 때문에 TCP 소켓이 되게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정말 열심히 설명했던 3D 핸드쉐이크와 프렌드 쉐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저희 서버 클라이언트 두 개의 흐름인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소켓을 통해서 소켓을 생성해 주시고요. 바인드를 통해서 서버에서는 주소 정보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슨을 통해서 연결 요청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리슨 함수 호출 이후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커넥트를 통해서 서버와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화살표가 두 가지인데 리슨을 하고 그 이후에 커넥트를 요청할 수 있고 업세트 함수를 통해서 업세트 함수까지 호출이 온 후에 이제 커넥트가 없으면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 이후에 커넥트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그때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함수가 이제 새로운 메소드가 생겼죠. 이제 리드와 라이트. 이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파일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리눅스라서 사실 파일에서 쓰는 리드 라이트를 똑같이 쓰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 입출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송수신을 해야 돼서 처음에는 이제 리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받고요. 다시 이제 그에 해당하는 만약에 분야될 게 있으면은 라이트를 통해서 서로 송수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커넥트 할 때 TCP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1대1 통신인데요. 저희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제 3-way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싱크를 보내서 그 싱크에 대한 거를 서버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싱크와 에크를 통해서 에크 이제 또 숫자 증가시켜서 보내는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면 테크톡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징 첫 번째는 1대1 통신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 송수신 과정을 나타내는데 데이터가 두 번이 되었어요. 이게 왜 두 번이 되는지 혹시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오류 제어인가? 네? 오류한 거 아닌가요? 네, 데이터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내는 겁니다. TCP의 큰 특징 중에 또 하나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실이 되면은 다시 데이터를 보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를 만약에 보내지 않았으면은 에크 여기서도 보내지 않았으면 타임아웃이 돼서 또 한 번 보내거나 했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연결 요청을 이제 연결한 것을 종료할 때 이 클로즈를 할 때 클은 이제 코핸드 쉐이크고요. 자, TCP 소켓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 순서가 보장이 되고 신뢰성이 있는 연결 지향 데이터 전송 방식의 소켓입니다. 그래서 연결 지향이라는 뜻이 이제 아까 그 1대1 통신을 하는 것이 연결 지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UDP 소켓입니다. 자, UDP 소켓은 편지로 예를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보내고 싶은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편지지가 있으면은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체국 가서 보내고. 편지 봉투에 넣어야겠죠? 편지 봉투에 넣고 그다음에 주소를 써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만들어줘서 주소를 넣고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끝인데요. 이 로직을 이제 다시 소켓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편지의 특성이 딱 두 가지 정도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수신 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편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분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편지를 이미 수신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데 잃어버리기까지 해버리면은 저희는 알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UDP의 특성인데 왜 쓰냐? 이렇게 정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쓰냐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편지 갖고 있어야죠. 편지를 생성해 줍니다. 똑같이 이제 서버에서도 소켓을 생성을 해주고요. 클라이언트도 생성을 해줍니다. 이게 또 간단해집니다. 서버에서 이제 주소를 써주고요. 주소 정보를 할당을 해주고 클라이언트는 send2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send2가 혹시 뭘까요? 보내는 거? 맞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지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주소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편지를 서버로 보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인드를 통해서 서버는 내 주소를 갖고 있으면은 클라이언트는 그 주소에다가 편지를 쓰기 위해서 send2를 통해서 주소 정보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 외에 서버는 아까 리슨처럼 receive from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를 닫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건 이제 UDP 서버와 클라이언트인데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소켓을 통해서 소켓을 생성해 주고요. 자, 이번에 왜 이게 UDP 소켓일까요? 두 번째 다 디지램. 그램. D그램이 혹시 무슨 뜻일까요? 다이어그램? UDP 데이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데이터그램이라는 뜻이고요. 데이터그램 이제 UDP는 데이터그램 형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기 때문에 D그램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릴 때 운영 체제가 이것은 UDP 소켓이구나를 이해를 하고 UDP 소켓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또 이제 바인드를 통해서 주소 정보를 할당해 주고 그 위에 리시브 프롬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는 그냥 우체국통을 이제 우체국통에 넣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계속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오면은 그때 받아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을 보시면은 send2 이걸 통해서 이 바인드 되어 있는 주소를 작성을 해주면은 이 서버로 데이터가 홍수신이 되게 됩니다. 아까 TCP처럼 UDP도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요. 같이 소켓을 생성해 주시고요. 바인드를 통해서 주소 정보 할당, 그 다음에 이제 receive from과 send2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주고받는다 해서 1대1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특징을 보자면은 별도의 연결 과정이 없이 통신이 돼서 TCP보다 빠른 전송 속도가 목표인 경우가 유리해집니다. 아까 왜 UDP를 사용하냐 했는데 아까 TCP는 어떻게 연결을 하죠? 서로 확인하고.
3웨이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한번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에 답을 온 다음에 다시 요청을 보내서 연결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UDP는 현재 예를 든 것처럼 그냥 우체통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샌드 툴을 통해서 보내면 데이터가 왔을 때 받아서 다시 넘겨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결 과정이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커넥트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는 데이터가 들어와도 저희는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1대_n, n 통신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TCP는 아까처럼 이렇게 커넥트를 통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연결 통신이고요. 1대1 통신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유실되면은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요. 데이터의 수신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신 여부에서 만약에 답이 오지 않는다면 다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입니다. UDP는 전과 같습니다. 그게 특징이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